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긴급 뉴스입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에 돌발 변수가 생겼습니다. 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때문에 비상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중 윤석열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내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참으로 희한한 존재입니다. 당초 윤석열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회피하고 징계위원회에서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10일 날 열린 1차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은 심재철 국장이 스스로 빠진 뒤 심재철 국장을 오늘 징계위원회의 증인으로 직권으로 채택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증인으로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징계위원들 스스로가 직권으로 이 윤석열 총장의 증인으로 심재철 국장을 결정한 겁니다. 그랬는데 오늘 심재철 국장은 법무부에 출근해 있으면서도 징계위원회에 증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이 항의했습니다. 왜 안 하느냐? 우리는 하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증인 신문에는 출석하지 않았지만 의견서를 따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꼼수입니다. 그러니까 증인 신문은 받지 않으면서 의견서만 낸 겁니다. 당초 징계위원들은 이것 때문인지 증인들에 대한 신문에 이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들은 질문을 못하도록 했습니다. 징계위원들만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론 때문에 결국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들도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자 심재철 국장 증인으로 지들이 결정해놓고 출석을 안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의견서만 달랑 제출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이 위증을 하게 되면, 특히 모해 위증을 하게 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 심재철 검찰국장이 나와서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들이 질문을 아주 매섭게 한다면 굉장히 당혹스러울 겁니다. 그동안 저지른 일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질문 답변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견서만 달랑 제출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니들만 내냐? 의견서를? 심재철 국장의 의견서를 보고 우리들도 의견을 내야 돼. 그래서 결국 징계위원회는 심재철 의견서를 받은 뒤 윤석열 총장 측도 이 의견서에 대한 또 다른 의견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의 변호인들은 전부 다 이 징계위원회에 나와서 징계위원회 신문 절차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걸 누가 만듭니까? 자, 윤석열 총장 측이 심재철 국장의 의견서에 대항하는 의견서를 작성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징계위원회가 언제까지 이 의견서를 내라고 못 박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다면 오늘은 징계위원회에 몰두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하루 이틀이 더 걸릴 겁니다. 의견서를 내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뭡니까? 심재철 돌발 상황으로 오늘 징계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총장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어차피 심재철 의견서에 대항하는 윤석열 의견서를 받아봐야 하기 때문에 이 의견서가 나올 때까지는 징계를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별거 아닙니까? 그냥 놔두고 다른 사항만 종합해서 윤석열의 징계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만약 그렇게 되면 절차상 정당성이 상실됩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3일 입장문을 내서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번 결정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윤석열 총장은 무조건 행정소송을 갑니다. 이건 부당하다. 절차가 잘못됐다. 지난 1일날 서울행정법원은 추미애 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집행정지 명령이 잘못됐다고 윤석열 손을 들어줬고 윤석열은 검찰총장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당시 조미연 부장판사의 결정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같은 논리라면
이번 징계위원회의 이 결정도 법원은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저간의 사정을 감안하면 윤석열 총장 측 의견서를 받기 전까지 징계위원회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결정을 보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심재철 돌발 변수 때문에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새로운 비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심재철입니다. 자,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지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5일 오후 2시 2분 이 회의가 속개되면서 본격적인 정인신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인신문 과정에는 징계위원 4명뿐만 아니라 윤석열 측 변호인들도 참여해서 직접 정인을 상대로 질문 답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전 심의에서는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 담당관에 대한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질문이나 답변을 중간에 막는 사람이 없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고 합니다. 자, 1차 징계위원회에서 채택된 증인 8명 중 남은 사람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와 한동수 대검 감찰 부장 등 4명입니다. 자, 징계위 증인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징계위에 나오지 않더라도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오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도망간 겁니다. 자, 이들 역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위증을 하면, 거짓말을 하면 처벌이 대단히 무겁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성윤 지검장, 만약에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자, 채널A 사건 이런 데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 무서울 겁니다. 정진웅 차장검사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정진웅 차장검사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독직 폭행 혐의로. 이런 가운데 이들이 나타나지 않은 이유는 추미애 장관한테는 대단히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증인이 8명인데 그중에 심재철 국장은 의견서만 내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심재철 국장은 건물처가 법무부 건물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징계위원회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지 않습니다. 왜? 질문 답변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면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성윤, 정진웅도 같은 이유로 도망간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5명이 남았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사람은 제가 볼 때는 류혁 법무부 감찰관입니다. 그 다음이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그 다음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입니다. 이 3사람이 키입니다. 이 중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은 추미애 측 증인입니다. 자,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본인이 이 과정에서 법을 어겼다는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만약 오늘 발언에 따라서 거짓말을 했다가는 감방 갑니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추미애 측 증인이 한 명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나온 걸로 보이고 심재철은 증인으로 나오는 대신에 의견서만 내고 도망간 걸로 보입니다. 자,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윤석열 총장 측이 증인으로 요청한 사람이 아닙니다. 1차 심의에서 징계위원들이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런데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은 같은 건물에 있으면서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이유가 뭐냐? 위증죄를 피하기 위한 꼼수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심 국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근무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작성한 판사 사찰 문건을 내부에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에 판사 사찰 문건을 보고받는 순간 크게 화를 냈다라며 일선 공판 검사에게도 배파라는 총장의 지시도 있었다는 전달을 받고 일선 공판 검사의 사찰 문건을 배포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했습니다. 자, 지금 심재철 국장은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당시에 이 문건을 지휘하는 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걸 그때는 방치하고 그때는 입도 뻥끗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이걸 갖다가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제보를 한 겁니다. 이 얼마나 웃기는 짜장면입니까? 그리고 이 문제가 걸리면 윤석열이 문제가 되면 본인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도 자해 공갈도 아니고 이건 뭘까요? 자, 그랬다가 이게 논란이 되니까 도망가 버린 겁니다.
제보자이면서 검사이면서 판사이면서 1인 5역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심재철 국장입니다. 자, 어쨌든 심재철 국장이 이것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심재철 변수가 지금 징계위원회에 돌발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오늘 중 결론이 안 날 가능성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법무부 감찰 담당관실에 있다가 지난 1일 감찰위원회에서 이정화 검사가 판사 사찰 문건은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법무부에 전달됐다고 폭로함에 따라 대검 내부에서는 심재철이 한동수 부장에게 전달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현직 검찰 간부는 모해위정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처벌된다. 사찰 문건 유출 경로를 놓고 진술을 피하려는 전략일 수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지금 이 징계위원회의 정인신문 상당히 위협적입니다. 만약 거짓말을 했다가는 정말 감옥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심 국장은 오늘 오전 징계위에 윤석열 총장 징계 혐의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징계위도 심 국장의 의견서에 대한 윤석열 총장 측의 반박을 서면으로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징계위 중간에 반박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이 의견서를 꼼꼼히 읽어봐야지 반박을 할 수 있는 의견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윤석열 총장 측이 심재철 국장의 의견서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징계위원회가 마감 시간을 못 박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오늘 중에는 결론이 나지 않고 하루 더 열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